자, 고혁준의 머스터드넷, 좀비 영어, 쇼킹 코리아 영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 정리 시간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오픈 강의고요. 그 다음에 How to learn English, 어떻게 하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좀비 영어는 옆에 그림 보시면 좀비가 있죠. 왜 좀비 영어인지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퀴즈를 맞히시면 됩니다. 왜 좀비 영어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기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에서 기우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목이 좀 나가 있는 거 보이죠? 저건 이제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장면을 이제 그린 거예요. 자, 그 좀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퀴즈 맞히시면 되고요.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림 마술과 그리고 기우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죠. 기우제는 사실 옛날부터 이 농사 짓는 민족들에게는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기우제는 여러분이 뭐 잘 알다시피 비가 안 오는 건 하늘에 기상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몰랐기 때문에 기우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기우제는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올 만한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기우제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기우제 하자마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죽지 않을 정도까지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죠. 그럼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 나 봤어. 기우제 하니까 비가 내리던데? 그럼 이게 사실이 되고 팩트가 되는 거죠. 자, 마술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거는 거의 살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게 과학적인 어떤 속임수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절대 신고하지 않죠. 다들 처음에 만약에 이게 마술이 아니라고 봤다면 신고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경험이라는 거 있죠. 그게 과연 팩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비가 왜 안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이론적인 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후지를 올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기후지획을 했으니 비가 내렸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만들게 되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술도 그렇다고 했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은 그 진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눈을 믿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듣죠. 뭐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나 이렇게 해도 됐던데 너도 그렇게 해봐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경험이 진짜 그러한 걸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일까 과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쌤이 계속 전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소킹 코리아 영어 1탄, 2탄에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런 내용이죠. 소킹 코리아 2탄은 군대식 영어의 군대식 영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말하고 듣기를 강조해서 말하고 듣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킹 코리아 영어 1탄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인 학습법이죠. 문법을 통한 또는 구문 독해를 통한 해석을 해서 영어를 배우는 형태. 그 두 가지 우리가 이미 강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1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랜 시행착오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관여를 만연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시각은 어떤 학자들, 언어학자들의 시각은 인도나 또는 파키스탄 같은 나라, 세계와 약간 단절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감이.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결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반복하면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를 반복했던 군대학습법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이것도 아까 말했던 1탄 문법에 의한 구문독해에 의한 단어학습 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결과가 나왔죠.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실험으로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반복해서 하는 학습은 이것 또한 아까 말했던 1번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걸로 나와요. 지금은 현대 영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에 관해서는 How to Learn English에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내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을 쫙 뒤져봤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멘트, 그쵸? 카피라이터는 어떤 걸 많이 썼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스피킹을 강조한 광고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1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영어는 버리세요. 뭐 10년이 넘게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그러니까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하게끔 뭐 두 번째로 볼까요? 똑같은 말인데 꿀먹은 벙어리 이런 말, 약간 벙어리를 좀 벙어리라는 것을 굉장히 좀 뭔가 안 좋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썼는데 반복적인 말하기로 단기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뭐 핵심 패턴, 뭐 기본 단어로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군대식 영어, 가장 폐기 처분해야 될 영어 기법 중에 하나의 변형된 형태,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 잡종 형태로 볼 수 있죠. 아니면 바로 그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멘트 나오죠. 1년, 2년 만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정말 검증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사람이란 건 저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분명 다른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고 나갈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제가 강의를 한 10년 이상을 강의했는데, 그동안에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외국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분도 좀 있고, 그리고 뭐 5년, 6년도 된 분도 있거든요. 또 호주나 뉴질랜드, 뭐 미국에 가신 분이 있고요. 그게 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죠. 10년 동안 누구도 갖지 못할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전화를 통해서 또는 뭐 기타 메시지를 통해서 얻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갔던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늦게 간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원어민이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한국인들하고 10년 동안, 어떤 분은 뭐 10년 동안 5년 정도는 한국인하고 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5년은 그래도 외국인들 같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또 내 친구도 또한 원어민들하고 많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결국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때 갔던 아이들은 분명 원어민이 됐어요. 지금은. 다 된 건 아니에요. 분명 또 한두 명도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은 1, 2년 만이란 말은 이건 거짓말이라고 난 봐요. 첫 번째가 거기는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몰입교육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집중교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거의 하루에 절반 이상을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평균 내가 따져보니까 4, 5년이 걸리더라고요. 자, 4, 5년이 걸리는 거를 1, 2년 만에 한국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고, 가능할까요? 또 하나, 아주 언어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 2년 만에 되더라고요. 원어민처럼. 네,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아이들은 5년이 됐어도 원어민처럼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통점은요, 말한단 말이 자꾸 나옵니다. 볼까요? 말 한마디. 꿀먹은 벙어리, 반복적인 말. 그죠? 원어민처럼 말하다. 듣는다는 없어요, 이 안에요. 그 지인들에 의하면, 이름을 좀, 드리죠. 박병수라는 분입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죠? 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특징이 말을 잘한대요. 영어를 잘한답니다. 그런데 듣기를 못한대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외국인한테 지 말을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꿀먹은 벙어리는 아닌 거예요. 반복적으로 뭔가 핵심 패턴을 배워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말을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양쪽 손을 잡고 먼둥 그쵸? 아는 척 해야겠고 손장난 치면서 엄지손가락 두 개를 터치시키면서 가만히 있는 그 표정.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외국인들,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말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변형된 형태, 바로 군대식 영어 형태의 변형입니다.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 말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들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화를 하든 말든 바디랭귀지 하든 말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듣지를 못하는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말 한마디 요거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2에서 스킨 코리아 2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인간 앵무새 훈련이라고 하죠. 스킨 학습법이라고 해서 그 예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일정한 패턴을 따라하는 거죠. 선생님이 자 따라해보세요 말하면 또 학생이 받아치고 또 선생님이 말하면 약간 변형해서 학생이 말하고 뭐 컵이 있다 스푼으로 바꾸면 스푼으로 있다 이러면서 반복적인 구조를 연습하면서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네, 바로 이게 자기 영어를 망치는 정확하게 망치는 거라고 분명 수많은 외국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차라리 그래머보다 못하다 할 정도로 스킨 학습법입니다. 이미 버려진 학습법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좀비 영어라고 내가 그림에서 좀비 영어를 보여줬잖아요. 왜 좀비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에 좀 영어를 한다 나는 너보다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요. 또 뭐 팝송을 좋아해서요. 영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문장을 외워서 밖에 나가서 외국인이 지나가면 가서 말 붙이고 그 다음 못 알아들으니까 도망가고 뭐 이랬던 자기의 어떤 경험담 이야기예요. 난 이것을 자랑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동기 유발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뭔가 새로운 걸 해봤을 때 그게 뭐가 먹힌다는 것은 아이들은 흥분하거든요. 그건 동기 유발이 되고 동기 유발은 분명 창의성에 관련돼 있습니다. 왜 독해 영어가 창의성이냐라고 말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문학이나 뭐 예술을 얘기하는 것만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분명 노암 촘스키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언어는 창의적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언어는 창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봅시다. 만약에 그분이 말한 것처럼 그걸 듣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그거를 대중이 따라해버린다면 우리 외국인이 나타나면 좀비처럼 뛰어가서 사람 잡아먹지 않겠지만 설마 그들에게 수십 명씩 달려가서 이야기를 한마디 붙여보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오기 두려울걸요. 무서워서 좀비처럼 다가오는 여러분들을 보고 도망갈 겁니다. 아마.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건 경험담들이 사실은 잘못 왜곡될 수가 있다. 외국인들에게 말 붙이는 게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비 영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인구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알다시피 전 국민이 영어를 배우겠다. 학교 뭐 당연히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방법을 쫓아서 한다면 우리나라 전국은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또 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들어보면 대부분 유학 갔다 온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사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 노는 거 보고 야 기우제 하니까 비가 오더라. 똑같이 내가 외국인에게 어렸을 때 말을 걸었던 게 나한테 영어의 정확한 방법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하게 된 거는 이미 뒤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부분인데 이머전 교육 또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집중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남들보다 잘한 거겠죠. 얼마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검증해 봐야겠죠. 남들보다 잘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얘기한다면
다 외국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4천만에서 1천만 정도 영어 한다 봐야겠죠? 아주 애들 빼버리면, 또 노인들 빼버리면, 그러면 서울은 누가 지켜나요? 한가하겠네요. 다 빠지니까요. 대중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방법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거는 그들은 자기가 왜 잘하게 남들보다 잘하게 보이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모를 가능성은 높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후자나 아니 옆에 있는 그 마법사의 이론적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듣고 나서 무작정 따라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좀비가 되는 형태.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로는 쇼킹 코리아 영어 1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단어, 문법, 독해, 듣기를 따로따로 강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사례를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수학 영어라고 하겠죠.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이 문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수학처럼 연역식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연역식란 말이 어렵죠? 이런 겁니다. 먼저 다 알려줘요. 단어 알려주고 구문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해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전통적인 강의 방식이에요. 수학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요. 이거는 이미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모든 언어를 다 갖고 있지만 수학은 분명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산수 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었던 이 기법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어는 모든 언어는 사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야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귀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이 된 거예요. 예를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 거죠. 예, 이게 먼저 알려주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영어 학습법이나 외국어 학습법은 귀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도 단어, 문법, 독해, 듣기를 따라 한다는 건 이걸 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어 완성하고 문법 완성하고 독해 완성되면 야, 난 된 거야 라는 도하기 형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는 건 수학이고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또는 3, 4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창의적인 학습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야기 또 나중에 다루고요. 그래서 뭐 초단기 영어 단어 암기 뭐 2배, 3배, 4배 숫자만 바뀌더라고요. 앞에요. 3배, 5배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배란 말도 있고 9배도 있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 빠른 암기. 그러니까 암기를 왜 하는 거죠, 단어를요? 요거를 바로 수학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빠른 암기, 뭐 장기 기억, 암기의 93%, 뭐 97%, 요것도 숫자만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 그거는 요즘에 말하는 영어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수학을 통해서 미적분하는 것을 공식을 외운 다음에 푸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가 직뚝지키 원리인데요. 이건 더 재미있는, 웃기는 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놓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말과 영어 구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노암 촘스키 교수의 혁신적인 강의, 어떤 교재였죠. 거기서 유니버설 랭귀지란 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국어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원리가 다 똑같다. 그래서 유니버설, 전 세계적인, 언어다. 사실 언어는 다 똑같다. 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을 거라는 원칙이죠. 그 원리에 들어가서 노암 촘스키는 유니버설 랭귀지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은 문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걸 동조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뉴로사이언스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뽑아내고 있고요. 증명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팩트예요. 분명 비가 내리는 건 맞습니다. 기후제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 본질은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내가 한국말을 하는 것은 이미 나는 문법적인 구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굳이 주어 동사 구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법 불필요설입니다. 이게 끊어읽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야, 끊어읽기 주어가 길면 구 앞에서 절 앞에서 이 말이 다 뭡니까? 문법이죠. 이게 전통적인 수학 영어입니다. 변형된 형태는 잡종이라 봐야겠죠. 영어는 절대 어순을 바꿀 수 없다. 이 절대란 말은 절대 의심하세요. 영어에 절대 어순은 없습니다. 예. 언제나 바뀔 수 있고요. 주어가 맨 앞에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를 안 하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법이 정확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I, my, me 다 하시는 영어죠. 그러나 흑인들은 I도 미고요. my도 미고요. me도 me예요. 그렇게 씁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시면 흑인 음악 들으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어에 동사 없이
동사 없이 씁니다. 명사로만 진행합니다. 흑인들이요. 근데도 다 통화가 됩니다. 이거의 절대란 말은 절대 의심하십시오. 그 변형 형태를 보고 있죠. 나는 그것들에 0단어 정법, 뭐 문법 완성, 구문 정리, 이것도 수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수학이 뭐를 완성하고, 두 번째 뭐를 완성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심화학습하고, 심화학습이란 말 나온다면 그건 다 사실 변형된 전통적 16세기에 했던 기법들이에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수능 영어 6시간이면 12시간이면 성적 오른다, 뭐 끝난다 이렇게 하는데 꼭 시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고3 학생들이 마지막에 선생님 한 18년 동안 영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능 영어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급해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급하면 지는 겁니다. 꼭 급할 때 뒤에는 꼭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급해?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겠어? 하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기꾼이 존재하죠.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도 그거 아닌가 싶어요. 6시간에 오를 수 있다면요. 누가 못할까요? 수능 영어를요. 12시간이면 된다고요? 대단하시네요. 그거는 거의 그거 통해서 애들 오른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아이가 뛰어난 겁니다. 100명, 10,000명을 가르쳐서 한 명이 올랐다면 그거는 팩트가 아니죠. 그건 그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라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영어 논리다. 이거는 코미디라 봐야 돼요. 제가 96년도부터인가 7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수능 영어를 그 당시에는 분명 영어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두 문장 보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2008년도인가요? 9년도부터가 수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고 답이 나오지 않게끔 문장을 만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문장만 읽고 답을 나올 거라면 왜 그렇게 긴 문장을 쓸까요?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사실 뭐 나는 6시간, 12시간과 다를 거 없다 봐요. 예. 그 증거로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으나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이걸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TV, NTV인가? NTV인가? TV N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700명 중 3월 모의고사 고3 애들 점수와 비교했을 때 성적이 조금도 오르지 않은, 수능에서 오르지 않은 학생은 90%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웬만하면 인터넷 강의 다 들어보거든요. 왜 안 올랐을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질문에 대해서 모 강사는 좀 빈약한 답변을 했죠. 그들의 점수가 아마 높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점수가 90점을 오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높겠죠. 물론 50점 아이들이 60점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다 찍다가 더 놓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앞에 말했던 모든 강사들이 올린다는 그 얘기는 내가 강의해본 결과 오르긴 올라요. 내가 잘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잘하는 겁니다. 그 학생이 어학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있고요. 선생은 잘못 가르쳤는데 학생이 정확히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올린 거지. 내가 올린 게 아니다는 걸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그냥 그 기우제를 통해서 비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 우연하게 비가 온 겁니다. 자, 이제 기타를 가볼까요? 기우제 학습법이라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아까 말한 기우제 기억나시죠? 발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원어민과 같은 정확한 발음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영어 우리말의 차이, 소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니 뭐 미드를 통한 악센트, 연음, 발음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밑에 그 그림으로 하나만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패트리샤 큐라는 사람이 뉴로사이언스를 통해서 언어와 그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은, 그분은 참고로 이제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이 6명의 그 언어학자를, 과학자를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거기 가서 조기 교육서를 강조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잉글리시 R 발음하고 제페니즈 R 발음하고 잉글리시 L 발음이 있어요. 그러면, 잉글리시 R 발음하고 L 발음이 탑처럼 막 쌓여 있는 거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근데 일본어 R 발음은 어때요? 가운데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아이들은 영국식 R 발음이나 영어의 L 발음을 하루에 10번, 20번을 듣게 되고요. 일본 애들은 사실 영어식 R 발음을 거의 듣지 못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탑으로 쌓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한 10개, 20개 될까요? 반면에 어때요? 노란색과 파란색은 거의 한 80개, 90개, 거의 100개 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틀에 걸쳐서든 뭐 3일에 걸쳐서든 간에 기간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 듣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뇌는 그 확률로 소리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구나 라고 소리를 인식하면 그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가 나한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거지. 이 악센트를 통해서 얻거나 발음이나 연음 이런 것을 강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듣기는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듣기는 꾸준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탑을 쌓듯이 보다시피 탑을 뜻이 그 영어에서 나오는 많은 발음들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듣는 거지. 그거를 꼭 여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과학적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머리가 구별을 한다는 거죠. 여름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거 어때요? 가운데 일본어 알 발음 있지만 영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모르다 듣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또 하나 웃긴 말은 뭐냐면요. 원어민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원어민을 누구 얘기한 거죠? 미국 사람 얘기한 건가요? 좋아요. 그럼 미국식 발음은 미국인들, 영국인들하고 발음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되나요? 아니면 저기 인도 사람이나 뭐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이나 인도 사람 영어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래로 하면 미국이라면 영국식 발음은 노테터 이러잖아요. 그리고 애들 만화 프로에도 그거 나옵니다. better 미국식이죠. 이건 내가 보기엔 러시아에서 배운 영어 아닐까 생각되는데 better 이래요. 근데 걔들은 듣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걸 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1 더하기 1은 1이다 2다 라고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발음하란 말이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로버트 할리는 정확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쵸? 서울에 말씨가 있지만 사투리인 미국 사람이지만 사투리인 그 부산 사투리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나요?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제주도 같은 좀 원어민들은 대부분 못 알아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죠. 1 더하기 1이 2다라고 말하는 건 원어민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강조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이고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어떻게 배운다고요? 머리가 알아서 통계로 분석을 해서 그 발음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3, 4, 5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10까지 발전해 가면 이건 구별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창의적으로 머리는 알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투리도 구별할 수 있듯이 원어민만 강조할 필요 없어요. 영국식 발음, 뭐 어떤 말이 뭐 인도식 발음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죠. 우리만 이상하게 원어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음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 그럼 발음 배우는 건 뭐다? 사실은 발음을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네? 따라하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따라하다 보니까 된다. 이게 맞는구나 착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우제란 말한 거죠. 여러분 학원 그런 거 뭐 인터넷 강의 보면은 뭐 여름 가르쳐주고 반복해 들으실까 이런 얘기 하는데요. 반복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알아듣겠다. 그거는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된 거죠. 머리가 알아듣는 거죠. 그들의 강의가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이론적 배경을 알고 들으셔야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된 건데 그거를 그것 때문이라고 착각하시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유학파들의 단점보다 자기가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비가 내렸던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법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적었는데요. 이들의 학습법을 보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요게 해마학습법도 있었고 뇌세김, 뭐 육각 암기법,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요. 해마나 내세기면 육각에 그림 그리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 어휘를 암기한다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휘를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법입니다, 사실. 나도 지금 애들한테 강의할 때도 어휘를 암기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예도 없을 정도로. 나 또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강의에 대해서. 그래서 해마학습법이라는 것도 그림 그려서 뭐 단어 암기하고 내세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림으로 통해서 하는 거고.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단어를 암기해서 자기가 배웠던 느낌 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당연히 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효과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공부할 거를 1년 안에 줄 수 있다.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난 약간 퀘스천 마크를 돌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단어를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암기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암기해야 될까요? 수학인가요? 단어 암기하고 문법 통해서 도하면 빼면은 2가 나오는 그런 형태인가라고 생각하는가요? 그거에 관해서는 이미 현대 과학에서 아니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암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학습법의 변형된 형태, 다시 말해 잡종이라고 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평가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옳은지 아닌지는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요, 인간에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참고로 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라. 하여튼 뭐 말하기로 갈까요? 에로 뭐 잉글리시를 가나요? 그림 그리기 형태로 이제 뭐 영어를 배운다. 뭐 영어 순간 반응, 뭐 핵심 어휘를 통한 어휘 학습, 뭐 회화하기 뭐 이런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내가 그림 그리기는 내가 좀 알아요. 선생님 딸이 한 초등학교 지금 학생인데요. 얘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속독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속독이라는 게 뭐 한 페이지 1초 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머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 그래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영어 한번 접목시키려고 나도 노력해봤거든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저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걸 가르치신 분께서도 정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난 퀘스천 마크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 딸애가 우리 딸아이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하는 얘기로는 그림을 그리니까 아빠, 뭐 여러 가지 색깔 막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되게 늦어진대요. 그렇죠? 어떤 뭐 사람이 나와서 뭐 뭘 하고, 뭐가 전해주고 말하고 하는 장면을 그리니까 머리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졸라맨 아시죠? 뼈다귀처럼 생겨. 졸라맨이 나서 머릿속 걸어다닌다 그래요. 난 이 아이의 특이한 공감각자가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공감각자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아이만 갖고 있는 특이다 알아봐요. 근데 이걸 일반화시킨다는 건 위험하죠. 그리고 머릿속 그림 그리다가 졸라맨이 나온다면 글쎄요, 나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졸라맨이 아니라면 요거는 내 딸아이로 봐서는 아닌 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는 그림 그리기네요. 네. 자, 그래서 그렇다. 뭐 좀 의구심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영어 순간 반응에도 핵심 어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응? 핵심 어휘 갖고. 근데 과연 핵심 어휘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그런 말 했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하고 있는 현대 영어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7살 아이가 생각하고 7살 아이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어려운 대화를 하더라도 그걸 알아듣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대충 알아듣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과연 핵심 어휘 몇 개만 갖고 있을까요? 또 하나, 그 아이가 사는 곳이 공장지대라면 공장에 관한 핵심 어휘를 알겠네요? 아니면 그 아이가 사는 데가 장사꾼이면 장사적인 핵심 어휘를 많이 알겠죠? 그럼 그 핵심 어휘를 말할 수 있나요? 서로 간에? 나는 핵심 어휘라는 것도 사실 어휘는 창의적이다 봐요.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암기를 통해서나 또 핵심 어휘 몇 단어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어휘란 이 말도 사실 함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픈 강의는 선생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최대한 과학적인 증거로 내 경험담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내 경험담은 사실은 그냥 위험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전달하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형태로서 검증된 형태로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되던데? 라는 말은 아까 말했죠? 인간의 경험이란 건 굉장히 잘못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세상을 딱 볼 때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화면이 보이죠? 이 화면이 무슨 색깔인가죠? 무슨 색깔입니까? 그렇죠. 뭐 하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그게 빨간색이 맞나요? 하얀색이 맞나요? 만약에 이거를 불을 끄고 보신다면, 아니 빨간색을 비추고 보신다면 어떨까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눈은 때로는 상황에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왜곡되기 왜곡될 수 있으니 항상 우리가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픈 강의 수고하셨습니다.